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값이 8년 만에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향후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전망하는 기사가 엄청 많은데요. 국내 금 시세가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요, 3년 정도만 봐도 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 점점 쭉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금값이 최근에 들어서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세계를 뒤집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금을 막 서로들 사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금값은 올라간 것인데요. 아까 다른 기사 제목도 보셨지만 1년 내 2,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복부인들도 빨리 금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금에 투자하기 전에 금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온스당 몇 달러다 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금 이야기를 할 때 한 돈, 두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 돈은 3.75g이에요. 그럼 두 돈은요? 7.5g이겠죠? 그럼 온스는 어떨까요? 사실 금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온스가 아니라 트로이 온스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온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스라고 하는 이 한 단위는 그람수로 따지면 31.1034768g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걸 한 돈인 3.75g으로 나누면 약 8.294돈이 나와요. 한 8.3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외국 뉴스에서 말하는 1온스는 8.3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뉴스에서 말한 그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했다 라고 한다면 8.3돈이 약 217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한 돈에 얼마인가 보려면 이 217만 원 나누기 8.3돈 하면 약 26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한 돈에 26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헷갈린다. 그럼 뉴스에서 온스당 2,000달러다 라고 하면 금 8돈 사려면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ETF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구조인지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증권 계좌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 주식 거래할 때처럼 골드 ETF를 사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코덱스 골드 ETF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이 코덱스 골드 ETF가 12,000원 정도 해요. 금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일반 금선물 ETF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죠?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요, 인버스겠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레버리지겠죠. 단 이 레버리지는 더 많은 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장 쉽게 금을 줍줍하는 금투자 방법을 소개했고요. 금투자 두 번째는 KRX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한 ETF의 경우는 주로 국제금의 선물 가격을 반영하는 상품이에요. 좀 어렵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KRX 금거래소는 현물 가격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금거래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돼요. 거래 방법은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을 한 단위로 거래하는 것처럼 금도 1g 단위로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이 골드 ETF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존재하니까 증권사마다 수수료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투자 세 번째는 골드 뱅킹이라는 건데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딱 입금하면 은행이 금을 사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거랑은 다르게 실제로 막 거래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금 시세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해당 계좌에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골드뱅킹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예를 들어 10,000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0.01g 단위로 적립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통장에는 원화 금액 대신 내가 산 금의 중량이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상품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적립된 금을 그 골드바 같은 실물 금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약간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외로 제가 금모아라는 어플로 금 투자를 해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방식은 골드뱅킹이랑 동일해요. 어플 설치하고 돈을 입금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금을 사주는 건데요. 금값이 오르면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수수료를 조금 내면 금 실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을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 금 1.031g 샀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골드바 투자인데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그 VIP실에서 금괴를 직접 팔았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손님들이 와서 저 골드바 사고 싶어요 하면 그날 시세에 맞춰서 계산된 금액을 받고 신청을 했다가 골드바가 완성되면 골드바를 딱 내어드렸어요. 다만 실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게 조금 발생하긴 해요. 사실 이 골드바는요, 주문을 하면 생산을 하는 제작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보관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투자 수익을 내려면 일반 금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많은 분들은 이걸 막 대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금고에 보관을 해놓긴 하시더라고요. 그 상속세,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자이신 분들은 이걸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골드바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 같은 곳에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막 10년, 20년, 몇십 년 뒤에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투자 방법으로 많이들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 다섯 번째 투자 방법은 금펀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엄청 투자했다가 폭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펀드는 이제 잘 아시니까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금펀드는 당연히 금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겠죠.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상품들은 그 금의 변동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지만 이 국내에서 판매했던 주요 금펀드들은 금뿐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도 이런 다른 귀금속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형편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은방 투자가 있어요. 투자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한데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반지랑 금목걸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막 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은방에서 사게 되면 우선은 사고 파는데 마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는 순간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뭐 금값이 엄청 오른다면 다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금과 관련된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 복자는 개인적으로 골드 ETF나 KRX 금거래소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거래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KRX 금거래소 방법은 무엇보다 세금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복부인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복부인 여러분들이 금목걸이를 칭칭 휘감는 그날까지
저 복자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